자, 680쪽 이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인데, 개화정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까? 봤잖아요. 개항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때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용, 반작용. 사람마다 충돌과 갈등을 하는데, 충돌과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도 박사모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열심히 태극기 들고 탄핵된 대통령을 지지한다. 다시 모셔와라. 이러고 어때요? 집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편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건데 그 생각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건 이제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망했죠. 언제 망했어요? 1644년에 망했어요. 여기 누구? 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원래는 뭐야? 후금에서 청이 됐고 얘는 후금은 1616년이고 청은 1636년부터 1912년에 망할 때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나라가 완전히 어때요? 대륙까지 다 지배하게 되죠. 명나라가 망하는 건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고 결국 이제 청나라가 이제 다 지배하게 되는 건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나라가 있을 때까지 조선은 뭐라고? 소중화. 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냥 조선중화. 그냥 중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조선이 중화라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나오는 게 문화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이제 중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상징이 뭐라고요? 뭐 만다 그랬어? 명나라 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모셔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만동묘. 주여, 만동묘 기억나야 돼? 만동묘를 어디 만든다고? 화양동 서원에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자 왕실에서는 우리 창덕궁에 모실까요? 그래서 뭐야? 대보단 만들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명나라 황제 중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신종, 만력제와 의종, 숭정제, 마지막 황제. 신종, 만력제는 모셔도 돼요. 근데 뭐 놔야 돼? 의종, 숭정제는 알아야 돼. 왜냐면 선택지로 나왔다 그랬죠. 기출문제 이미. 대명거사, 숭명거사, 숭정거사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 북쪽을 뭐하자? 정벌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이게 뭐라고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북벌의 목소리가 나왔죠. 이게 몇 세기야? 17세기죠. 기억나야 돼? 자, 북벌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야 돼? 우린 뉴비가 아니잖아. 이미 다 했잖아. 1차는 언제? 효종 때지. 효종 때 누구 중심으로? 송시열, 송준길, 이완 이런 사람 중심으로. 기출문제에서는 임경업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어. 어영청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지만 이건 뭐라 그랬어?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에 불과했고 군영을 장악하는 수단에 불과했지 실제로 송시열을 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고 효종이 마지막 독대한다 그랬잖아. 북벌 할 거면 정권을 드리고 아니면 물러나세요 라고 했는데 한다고 효종이 죽어버린다 그랬잖아. 가쁜 싸지 그치? 그러면서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났고 2차 북벌은 언제? 2차 북벌은 숙종 때. 숙종 때죠. 그죠? 누구야? 남인. 누구 중심으로? 윤휴 중심으로. 청나라에서 정세 변화 일어난다 그랬잖아. 뭐야? 3번의 난 이런 걸 계기로 윤휴 중심으로 도채찰사부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개성의 대흥산성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서 군사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경신 황국으로 어때요? 권력을 빼앗기면서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인들이 다 죽잖아. 허적도 죽고 윤휴도 죽고 막 이러면서 실패로 끝났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 북벌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뭐로 간다 그랬어요? 위, 정, 척사로 간다 그랬죠. 반면에 몇 세기가 되면 18세기가 되면 북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북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우리가 기억나야 돼.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무슨 논쟁? 호락호락하지 않은 논쟁. 무슨 논쟁? 호락 논쟁이 있다 그랬잖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별 차이가 없느냐, 완벽하게 다르냐, 이거 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 이쪽이 뭐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 이쪽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영향을 끼쳤다는 착각하게 돼. 이들은 뭐라고요? 이건 몇 세기라고? 18세기에 누구 내부의 논쟁이라고? 노론 내부의 논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북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건 뭐야? 인물성 2로는 북벌을 만다, 고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얘는 뭐라고? 북학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몇 세기 되면 19세기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 무슨 사상으로 이어진다? 개화 사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되고, 요 중간에 19세기 전반에 요 둘을 사상적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누구라 했어? 이동무의 손자 누구야? 이규경. 또 경험주의 철학자 누구야? 최한계. 이규경은 쓴 책이 뭐야? 오주, 연문, 장전, 산고. 헐배 이동무는 청정관 전서. 자, 주여. 최한계는 뭐? 명남루 총서. 안에 지구 전요가 있고, 거기에서 뭘 정했다? 지전설 주장했다. 다 했어. 내가 최소 2번 이상은, 이 형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욱이 실학할 때 제가, 예. 목에 피는 안 났지만 거의 피가 날 것처럼. 제가 현장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 인강 듣는 학생들도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갑자기 놀라서 뛰어오실 만큼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카페에서 옆 사람들이 쳐다볼 만큼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서 이어폰 끼고 공부하다 보면 막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뭐 사장님이 뭐라고 하나요? 쌩 까고 하시면 됩니다. 예. 웃으셔도 되는데 제가 웃기면 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몰려들겠죠. 갑자기 인싸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홍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학원을 오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위정척사와 개화사상이 어떻게 한다?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건데, 위정척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짝 공부를 했잖아. 위정척사 할 때 이 정은 뭐라고요? 온리 성리학만이어서 성리학 이외의 모든 건 다 배척하는 거니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얘들은 뭘 반대한다고요? 통상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개항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정부의 개화정책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뭘로 이어집니까? 항일 의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항일 의병. 누가 제일 유명하시죠? 김태리 아닌가? 김태리? 미스터 선샤인. 안 보셨죠? 예, 안 봤으니 알 리가 있나, 그죠? 그죠? 의병 관련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언제야? 1860년대. 요건 뭐? 70년대. 요건 80년대. 요건 90년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는 정말 좋죠. 얘들은 뭐야? 한마디로 문 열자는 거야? 문 닫자는 거야? 문 닫자는 거지. 자.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리 글자 따서 하는 거 이건 할만해요. 똥개개항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똥개개항. 왜 보는 거야? 개항은 똥개라는 짓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순서대로 똥개개항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정책반대, 항일의병. 자,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오죠? 사료로 나올 수 있죠. 이때 통상을 요구했던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병인 박해를 구실로 병인 양요. 사실은 뭐야? 통상을 요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구실이 병인 박해였던 거고. 이때 뭐 했죠? 척화, 주, 전, 론이 나오는 거잖아. 화해를 만다,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이게 화서학파의 우두머리 화서 이항로 선생이야. 그 제자가 이제 누구야? 이제 면암 최익현이잖아. 최익현은 개항 때 뭐라고요? 개항하면 안 된다. 뭐야? 오불가소 중에서 핵심이 뭐야? 외양 일체론이거든. 그리고 80년대 개화정책 반대를 우리가 두 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어요. 뭐였어요? 이만선의 영남만인서와 홍제학의 많은 척사서. 그죠?
두 개 쓰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의병 나오는데 항일, 의병은 을, 미의병부터 시작해서 을사의병 그리고 뭐야? 정리의병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의병은 배경과 중심 인물과 주요 활동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병은요. 괜히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시는 의병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 위정척사. 자, 그럼 위정척사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 장점은 뭘까요? 외세의 침략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슨 상이 강하다? 자주성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우리 근대사의 큰 과제 두 가지. 안으로 뭐야? 반, 본건, 근대국가 건설과. 밖으로는 반외세, 자주국가 건설에서 어떤 가치에 충실했다? 반외세, 자주국가 건설이라는 가치에는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죠. 한계점만 뻔하지. 뭐가 늦어진다? 근대화가 늦어지는 한계점.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다? 정치적으로 뭐라고요? 전제, 군주제. 경제적으로 뭐라고요? 지주, 전후주. 왜? 자기들이 지주니까. 사회적으로 양반 중심의 차별적 신분제 사회입니다. 사상적으로 온리 성리학 유리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근대적이야, 전근대적이야. 전근대적. 봉건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게 한계점이다. 라는 것 뻔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개화 사상이 오늘 공부할 핵심이겠지. 자, 그러면 이 개화 사상은요, 뿌리는 북학에 있고, 그리고 이규경과 최한계를 거쳐서 19세기 중엽이 되면 이제 개화 사상이 나오는데 문을 활짝 열어라. 왜냐면 얘들은 뿌리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니까. 서양 애들이 그냥 오랑캐가 아닌 거죠. 서양 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 중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들의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중요한 사람들 나옵니다. 누가 나와?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자, 여기서 원탑으로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박규수입니다. 시험 문제로 누가 나와야 돼? 박규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초기 개화사상가 박규수입니다. 자, 박규수는요, 누구의 손자라는 것도 알아야 돼. 박지원의 손자. 박지원의 손자라는 거. 그러니까 중상실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때요? 박지원이었잖아. 그 제자가 박재가고, 시험 문제는 뭐 박재가 더 잘 나오고 홍대용이 잘 나오지만 박지원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 그 사람의 손자, 친손자라는 거. 이러면 대단히 여성스러우나 남자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들이 이제 북촌 양반이잖아. 그래서 얘네 집이 어디 있었냐면 혹시 촛불 집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촛불 집회 광화문에 이렇게 딱 모이면 불로 갈랐잖아. 광화문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청와대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헌법재판소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 있는 거기가 박교수의 집이야. 얼마나 핵심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가 소위 말하는 북촌 아니야, 북촌. 거기 박교수의 집이 있어요. 거기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박교수의 집이 있던 자리. 이 박교수는, 자, 혹시 기억나요? 1860년 영국 프랑스가 본진 어디까지 털었다고 했어? 베이징까지 함락시켰다고 했던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선이 가만히 있어야 돼. 사신 보내야 돼. 황제가 쳐맞고 쓰러져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고 사신 보내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황제가 괜찮으세요? 이게 때문이 아니고 이게 사절이 가는데 이게 문안사야. 말 그대로 병문안 갔다 그래서 문안사로 간다고. 사실은 뭐가 무서웠을까? 영국 프랑스가 우리도 때릴 수 있잖아. 우리가 정세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교수가 갔어요. 이미 상황 종료된 다음에 갔지만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이게 1860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었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청나라가 이렇게 박살이 났지, 중국이. 그 다음 차례 우리 차례인데 우리는 얘들보다 훨씬 힘이 약하고 하니까 금방 깨질 것 같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조선 와보니까 뭐가 터져? 임술농민 봉기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어이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자기는 저기 가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세다는 걸 간접으로지만 경험했잖아. 그럼 안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우리 조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열심히 헬스클럽 등록해가지고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얘들하고 한번 맞짱을 뜰 정도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웬걸 맨날 마약 처먹고 막 알코올 중독 이러고 완전 마시간 페인하고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뭐로 간다? 안핵사로 갔잖아. 이걸 진상을 다 본 거야. 그리고 만다 문제점이야. 3정, 2정점, 3정이 물론 문제점, 3정, 2정점 만들었지만 6개월 만에 어때요? 실제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실제로 끝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뭐 했냐? 1860년이지, 1862년이지, 1866년. 기억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있었지.
1866년 7월 달에 제너럴 셔먼이 산불이 있었다고. 그때 하필 평양 감사가 또 박규수였어.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평양 감사 왔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간접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뭐야? 직접 경험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자기 눈앞에서, 이거 막, 에헤라, 디어차, 이런 배가 아니잖아. 저 어마무시하게 큰 배가 축축축축 가고, 최신 무기 이런 게 자기 눈을 직접 본 거 아니야. 아니, 쟤들은 어떻게 저 멀리서 이렇게, 이까지 왔을까?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 화약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기긴 했지만, 우리는 워낙에 숫자가 차이가 나고 했으니까 이기긴 했지만, 걔들이 대규모로 오면 어떡할 건데. 못 이길 거라는 걸 뻔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는 서양의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박 교수야. 그리고 DNA 속에 어때요? 박지원의 DNA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사상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개화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 교수의 생각이 우리가 개항을 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어떡한다. 중국도 일본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항을 안 하려고 버티다 어때요? 쳐맞고 강제로 당한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개항을 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는 생각뿐이었어. 왜일까요? 권력자가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우리 공무원은 강바닥 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리고 파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운명 아니야? 오직하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 그러잖아. 봐봐. 그저께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거든. 며칠 전에. 그 I Can Speak의 그 주인공이라는 그 할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야. 장례를 치르는데 경찰이 어떡한 줄 알아? 에스코트를 다 해줬어. 참 우리 경찰이 무슨 카멜레온 같아. 이상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어때요? 정말 이상한 짓만 하잖아.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 물대포 쏘고 막 엄청나게 이상한 짓 하다가 아니 대통령이 바뀌고 좀 좋은 정권 들어서니까 어떻게 해? 좋은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또. 이게 공무원이잖아. 좀 비애가 느껴지더라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찰인데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어떻게 한다? 박 교수가 만약에 대원군한테 지금 당장 개항을 하고 저들의 선진 부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 대원군이 죽어 그랬겠지. 그럼 어때? 척화비는 비석이 되는 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대원군이 잘렸잖아. 민씨가 어떻게 한다? 박 교수를 조정에 넘버뜨리 우의정에 딱 등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어때요? 커지겠지. 이 무렵에 이제 그 제자들, 김옥균 이런 애들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또 관직에 등용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개화, 파지. 사상은 생각으로만 있는 거죠, 이제. 70년대 전후에서 개화, 파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그럼 박 교수는 설명했으니까. 오경석은 누구냐? 아까 박 교수가 베이징에 사신으로 갈 때 혼자 가면 안 되지. 중국어가 안 되잖아. 그 역관으로 간 사람이 누구야? 오경석이야. 이 사람 천재야. 16살에 역관 합격했어. 16살이면 중3이야. 걔들이 역관 지방이긴 했지만 역관 합격하고 이 사람은 청나를 한두 번 간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 번 50년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4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주냐면 1842년 난징조약 맺은 다음에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 물 애들이 막 들어올 때잖아. 거기서 이제 서양이 엄청난 힘을 느끼고 서양과 관련된 중국이 책을 쓰지 않겠어요? 이게 회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이런 서양과 관련 책들을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준 거지. 친구가 누구야? 유홍기, 유대치거든. 이 사람이 뭐야? 의사야. 한의사니까 되게 똘똘하겠지.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읽고 해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먼저 서양이 엄청난 힘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가 된다? 개화 사상가가 돼.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70년대를 되면서 이제 뭐가 된다? 개화 파는 뭐야? 이제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했잖아. 개화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기 정부의 무슨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고요? 개화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거야. 그랬다가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지는 거야. 여기 중요하다. 얘들이 갈라지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뭐와 뭐로 갈라진다고요? 온건과 뭐로 갈라진다? 급진으로 갈라진다고. 온건과 급진으로 갈라지는 결정적 계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중요하죠. 요게 뭐라고요? 이모년의 99년의 반란모 이모군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 무슨 개화파? 온건이 개화파. 뭔 개소리야. 청나라 완전히 몰아내고 일본의 메이주시를 못 받아가지고 급진적인 근대화자라는 게 급진개화파.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야? 김홍집이야. 자, 외워야 됩니다. 여기 우두머리가 김홍집이고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김옥균이야.
그래서 이 두 세력은 또 크게 한번 충돌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 이 위정척사 세력과 개화 세력이 어때요? 충돌하는 거지. 이 충돌이 무슨 분란이고? 이모분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신정변이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요 큰 틀을 일단 보시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화 세력에 대해도 시기 중국과 일본의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고 베이징이 함락되던 19세기 중엽입니다. 자, 중국은 1842년 난징조약으로,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베이징 함락은 1860년입니다. 자, 형성 국내 북학파 실학사상 19세기 이규경, 최한계 등으로 계승되었고 통상개항으로 발전합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국외는 청나라 양문동과 일본의 메이주시 다 말씀드렸어요. 선구자 박규수, 양반 출신으로 조부인 박지원의 실학사상 계승했고 청해 왕래하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개화사상 수용합니다.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고요. 해국도지 영안지략 서적 가져왔고 유홍기는 의사 출신으로 오경석의 전환서울퇴 개화사상을 수용합니다. 자, 우의정을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박규수는 자신의 거주지인 북촌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자신이 손수 만든 지구 1을 보며 중국 중심주의가 해체되어가는 것 국제현실을 얘기했다. 오늘날 중국이 어디 있는가? 이리저리 돌면 미국이고 중국이 되고 미국이 중국이 되고 저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니 어떤 나라도 가운데로 오면 중국이 된다. 오늘날 어디에 중국이 있는가? 이게 중화사상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닌가? 홍배영 지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무한우주론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쪽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상계 기반이. 자, 개화파 형성과 성장, 개화파 형성, 박규수 등 통상 개화론자들이 양반자제들의 개화사상. 자, 뭐라고요? 양반자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반자제. 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김윤식 등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이 개화사상을 노량진에 와서 민중의 자식들에게 전파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때? 세상을 빨리 바꾸기가 어려웠겠지. 걔들이 언제 과거 합격하고 언제 9품, 8품, 7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박규수는 당대 최고 있는 집안 애들. 자, 김옥균 볼게요. 안동김씨입니다. 됐어요? 박영효요. 12살 먹고 철종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옥균과 박영효가 둘 다 갑신정변이 주동자잖아. 근데 김옥균은 어떻게 해? 민씨가 어떻게 했어? 자기 계속 보내고 결국 어떻게 했어? 암살했지. 근데 박영효는 어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2차 갑오개혁도 어떻게 한다고요? 박영효가 중심이 되잖아.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인데 박영효가 주도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박영효는 자격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왕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김옥균이는 민씨가 보기에 얘는 완전히 역적인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하지만 박영효에 대한 믿음이 있어. 얘는 왕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의 사위이기 때문에, 물론 부인이 금방 죽어. 부인이 금방 죽긴 했지만 어쨌거나 왕실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효는 첫 번째 결혼, 12살 먹고 첫 번째 결혼한 그 철종의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평생 조선은 일부 일처지 아닙니까? 본부인은 못 들은 거야. 그다음부터 여자는 무조건 처빌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거나. 그랬다는 거. 그래서 박영효. 그다음 홍영식은요. 아빠가요. 홍순목인데요. 여의정 지낸 사람이에요. 서광범. 엄청 부잣집. 대구서씨.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유길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집안 애들한테 이 사상을 가르쳤다고요? 최고 권력자 집안 자식들에게. 그럼 어떻게? 얘들은 어차피 권력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럼 권력을 잡아야지 빨리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전부 다 지주예요. 요즘 말로 뭐야? 재벌집 아들들이야. 삼성, 현대, SK, LG 집안 아들들이라고. 얘들이 권력을 잡지. 3일 동안. 그게 뭐라고요? 갑신정변인데 근본적인 개혁이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좋은 일자리 말이야. 정규직이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 300만 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800만이 넘어. 이게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500만 개 일자리가 어때요? 연봉 한 4, 5천 정도 되는 일자리다. 여러분 공무원 안 합니다. 우리 학원 망했어요. 생기지도 않았어요. 대표님부터 거의 취직했을 거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의 문제는 뭐겠어? 뻔하지.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농민들은 뭐야? 소작농인 거지. 무슨 제도 기억해야 돼? 토지제도 기억해야 되지. 근데 얘들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집. 서울, 경기고 충청도 다 얘들 땅이야.
하삼도 지주들이야. 토지개혁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게 갑신정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태생을 이해해야 돼요. 성장 80년대 본격적으로 전체 진출했고요. 고등의 대외정책 뒷받침하죠. 정부 기구 개편과 수신사, 조사자 여기에 관여합니다. 분화, 뭘 계기로 중요하죠? 이모군란을 계기로. 외워야 됩니다. 이모군란 계기로 온건과 급진으로 나눠집니다. 한개,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 문제 계획에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지 제시하지 못한다. 지들이 지주 아들이니까 됐어요. 다음 페이지. 분화, 정리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얼마나 치사한 시험인지 알죠? 이 주동자, 중심 인물 이름을 하나 살짝 이적을 시켜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김윤식, 김홍집, 어윤준. 온건이야. 딴 사람 몰라도 누구 외워야 돼? 김홍집. 자, 급진은 뭐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고요. 예. 김옥균은 모르면 안 되고요. 박영효, 홍영식. 외우기는 좋아요. 왜? 급진은 아무래도 좀 젊지. 그래서 영보이, 박영효, 홍영식. 우린 영보이, 뭐 이런 거. 실험 말고. 자, 성격. 민시세, 집권 세력 일부고 민시 세력과 결탁한 게 온건이고요. 소장파 관료, 젊은 관료, 급진입니다. 정치 입장. 자, 중요한 말 나왔어. 친청 4대 정책을 인정하는 거야. 정부의 개화 시책을 주도했지만 친청 4대 인정하는지 뭐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반면 얘들은 정부의 4대 정책과 청의 간섭에 반대한다. 특히 언제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비판한다. 언제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개혁방안, 동도서기. 똑같죠. 동양이 뭐야? 도, 정신을 지키고 서양이 뭐만 받아들이자? 그릇,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서기야. 뭐랑 똑같아? 중체소형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점진이고요. 정치, 사회, 제도를 포함한 급진적 개혁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델은 청나라 양문동과 일본의 메이주시인데, 그러니까 온건 쪽은 뭐만 받아들이면 된다? 무기, 기술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양보다 약한 거 뭐다? 대포라든가, 배라든가, 총이라든가, 이게 약하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급진 쪽은 그게 아니다. 왜 서양이 무기, 그 다음에 배, 이런 게 왜 발전했겠냐? 이거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봐도, 무기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뭐야? 쌍놈이면 뭐야? 쌍놈이잖아. 이걸 재벌 될 수 없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까지 바꾸자? 제도까지 바꾸자.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제도를 바꿔야 돼? 신분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또 뭐야? 제도로 뭐야? 정치 제도도 바꿔야 되는 거죠. 서양의 제도는 뭐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서양 뭐야? 평등사 아닙니까? 이 제도까지 바꾸자. 자, 기술만이 아니라 제도까지 바꾸자. 이건 무슨 계합화? 급진계합화.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사료 읽어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죠.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기술은 이롭다. 끝이야. 종교, 사상은 사악하지만 기술은 이로우니까 뭐는 받아들이자? 기술은 받아들이자.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온건계합화. 그러니까 봐봐. 농업, 양잠, 의학, 병기, 배, 수레. 기술을 받아들이자. 종교는 안 돼. 왜? 성리학과 완전 다르니까. 이들이 종교는 평등사상과 내세사상. 무부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종교는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믿게 하고 정부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군주국의 전제권을 강화를 한다면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리석고 약해진 뒤에 그 나라를 보존하고 지위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나라를 부강하여 서양과 맞서려면 군권을 줄여. 이때 말하는 군권은 임금의 권한이야. Right of King. 임금의 권한을 줄여. 국민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보호국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그러한 뒤에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이 편안해지면서 나라가 무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종교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국민들이 자유에 맡기려. 이게 무슨 계합화야? 급진계합화의 생각이다. 누구야? 박용효자. 박용효 거기서. 박용효는 도망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도망간 다음에 계속 왕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왕실의 사람이니까. 김옥균은 계속 도망칩니다. 자, 밑에 사진 쭉 나와 있어요. 자, 김옥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1851년생인데 우리나라에 185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1851년에 민자영씨, 민씨가 태어납니다. 민씨하고 둘이 동갑이야. 또 전봉준도 1851년생이야. 놀라운 건 그 세 분이 다 역사 이름을 남겼고 세 사람이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지. 제일 먼저 죽는 건 김옥균이야. 민씨가 홍종을 하는 자객본에서 암살하죠. 근데 민씨도 어때요? 전봉준 동학농민도 실패로 끝나고 죽죠. 전봉준 죽고 한 6개월 만에 민씨도 어때요? 5개월 만에 민씨도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1894년, 95년 사이에 다 지옥에서 만났을 거야. 천국 가기 힘들지 않았을까?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는데. 김옥균도 갑신정비도 많이 죽였지. 전봉준 말할 거 없지. 민씨는 뭐 민씨가 천국 가 있으면 난 안 갈 거야 그지. 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홍영씨.
홍용식은 1884년까지밖에 못 살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신정비도 죽었다는 얘기. 박용효, 뭐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몽 따지고 이상하죠? 넓은 맞박에다가 주홍색 글씨로 써 친일파. 친일파. 아이, 딱 봐봐.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잖아. 딱 봐.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박용효는 일제시대에 중추원이라고 있잖아. 왜? 중추원이 뭐 하는 거야? 친일파들 끌어모아서 중추원 의장, 부의장, 참의 이렇게 있거든. 중추원 부의장, 의장까지 다 하고 죽은 애가 박용효입니다. 골수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김옥균도 살아있으면 친일파가 됐을까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김옥균이 죽었으니까, 김옥균을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으면 친일파가 됐을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는데, 박용효는 골수 친일파다. 서광범. 자, 윗줄은 봐봐. 다들 젊잖아. 젊을 때 죽어서. 반면에 박용효는 오래 살았지. 얘는 뭐야? 친일파가 된 거고. 아랫줄 봐. 김홍집. 김홍집은 1896년에 죽습니다. 요거 이제 민중들에게 로드킬 됐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윤중. 혹시 WS501이라는 그룹 아세요? 거기 허영생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너무 닮았죠. 역시 공시생들은 좋아. 공감대가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김인식. 그 다음에 민영이. 민영이, 제가 영자 들어가면 영 보이니까 급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민영이고 영자 들어가는데 젊은 거 맞는데 왜 온건이냐? 얘는 민씨잖아. 젊은 거보다 민씨가 더 중요한 거야. 민씨니까. 자, 오른쪽에 개화파의 분화 정리해놨고요. 김홍집과 김옥균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김홍집 같은 경우는 아시죠? 1차 가보게요. 1차 김홍집 내각, 2차, 3차, 4차 다 김홍집 내각이잖아. 놀라운 건 친러 내각일 때도 친린일 때도 김홍집, 친러일 때도 김홍집, 또 친일일 때도 또 김홍집, 그죠? 예. 그래서 김홍집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카멜레온이다. 변신의 천재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은 행정의 전문가다. 그래서 정치색과 별로 상관없어서 어떤 편이 권력을 잡더라도 이 사람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김옥균은 나오겠죠. 박 교수 등에 배웠고 조사시찰단으로 갔어요. 김옥균. 수신사, 박용효 수신사 또 동행했죠. 일본 자주 가죠. 또 차관 교수부의 일법, 요거 중요합니다. 차관 교수부의 일본 방문했는데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부 일으켰다가 일본 망명하고 상하에서 홍종호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김옥균은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화정책의 추진. 그래서 자, 외교 사절 및 해외 시절 앞에 다 한 거잖아. 1차 김기수, 일동규. 2차 김홍집 뭐 한다 그랬어? 조선 책략. 그리고 뭐 이연 같은 거 가져왔죠. 조선 책략 외웁니다. 박용효는 이모군란 수습 후에 일본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특명 정권계사람 수신사로 갔고요. 종사관 서광범 같은 데 갔죠. 이 무렵에 박용효가 뭘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태극기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시찰단 4월달이라고 나와 있죠. 박정양, 홍영식 12명의 조사와 50여 명의 수행원. 4개월에 또 일본 정부의 기관과 각종 산업 군사 시찰했고 국왕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개화 시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영선사는 김윤식, 영선사 학생 기술자 텐진에 보냅니다. 기기 국에서 무기제조법 군사훈련 외국학습 배워오죠. 재정 결핍과 재정난과 이모군란 1년 만에 교육했고요. 83년에 기기창 말씀드렸고요. 보빙사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된 다음 해에 미국 공사 하프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파견합니다. 민영이를 정권 대신에 홍영식, 서광무 6일쯤 파견했고요. 최초의 구미사절단에서 미국을 순방하고 유럽을 시찰했고 미국의 아서 대통령 만났다라고 했던 거 알아두시고요. 조사시찰단 봅니다. 동래부 암행어사 이헌영은 뜯어보아라. 1인의 조정, 의론, 국세 형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 대략을 다시 한번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그대는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배를 빌려 타고 그 나라로 건너가 해관이 관장하는 사물을 비롯한 그 밖에 크고 작은 일들 조용하게 보고하라. 급히 성 밖으로 나갈 필요 없고 집에서 출발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봐봐. 동래부 암행어사로 위장해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 일본 가는 건데. 이게 뭐라고? 조사, 시찰단. 비밀리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빙사. 읽어볼게요. 11명이 미국에 파견인데 그들이 뭐래 이발을 하지 않아 3인치나 된 상투를 들고 있었으며 대부분 수염이 적게 나는 민족이지만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고 콧수염과 턱수염이 드문드문했다. 뉴욕의 한 호텔에 접견식이 이루어졌다. 민영이 그리는 홀에 들어서기 전에 미국 아서 대통령이 일렬로 서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서서히 몸을 앞으로 큰절했다. 미국 대통령 일행도 사했다는 머리를 깊이 숙여 담야했다. 보빙사 외워두셔야 됩니다.
왼쪽에 한번 정리한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제와 군제의 편, 관제. 개화정치의 중심기관 통리기업은 설치하고 그 밑에 12사를 두었다. 외교, 군사, 통상, 재정 등 개화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개화파를 등용합니다. 2형, 오군형을 폐지하고 무이형과 자의형 2형 체제로 개편했고요. 2형은 대장, 감당관을 하여금 국왕의 최측근 임명했고요. 무이형 아래에 따로 별기군을 두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별기군 1881년 만들어지고요. 일본에게 기증받은 소총을 무장한 근위대 성격을 띄었고요. 민영 이익을 교련소 당상으로 임명하였고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가 교관을 맡아 신식 군사훈련. 연무공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사관, 양성, 사관, 육사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유학생 군사와 학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생도 보냈고, 방문국, 말씀드렸죠? 한성순보, 우정국, 후용시 우정총판이 되어서 근대도 우편사무 우정국은 1884년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치도국, 치도는 뭐야? 도로지. 한성부에 치도국을 설치해 도로 건설하게 됐고, 순경부, 신식경찰, 이 경찰에서 이거 잘 나옵니다. 예, 동생한테 알려주세요. 순경부. 예. 그래서 12사 자세히벽에 나와있으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벽에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쭉 나와있죠. 순서대로 쭉 한번 순서도 있으니까 쭉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다 한 거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제 개편, 의정부와 육조 말고 뭐가 따로 있는 거야? 통리기무함과 12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의정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별기구 만들었다. 연무공원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박용영. 박용영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882년 12월 23세의 나이로 한성판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3세 한성판윤이 뭐게? 서울시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박원순 씨야. 장난 아니죠. 23세. 고종에게 신문 발간 건의하고 의길준을 통리교섭 아문 주사로 발탁하여 사업을 추진시키고 김옥균의 치도 양론에 의해서 도로 정비를 목표 치도국도 설치하고 치안을 위해 순경부 만들어 의욕적으로 근대화 사업을推進했다. 도로 정비 사업 중 주민의 민원으로 3개월 만에 한성판윤을 그만두고 형식은 민원이지만 얘가 누구랑 친하니까 김옥균 파란 얘기야. 급진파니까 민시일파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 쫓아낸 거야. 그리고 광주 유수로 자리를 옮겼어. 광주는 유수, 경기도 광주겠지. 기억나? 유수부 설치했다 그랬잖아. 유수부, 광주 유수는 누구라 그랬어? 정주라고 했던 기억나죠? 수원도 뭐라고요? 유수부 설치했고, 여기도 유수부. 국초부터 했던 거 뭐라 그랬어요? 개성에는, 개경에는 국초부터 해서 개성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 강화 유수.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수원과 광주도 유수부 설치. 완성된다. 요거 기출문제에서 이미 순서 묻는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지?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라는 얘기야. 고종의 허락을 받아 광주에 특별군을 설치하여 이은돌, 신복모 등과 함께 일본식 군사 교관으로 신식 군대를 양성했다. 무슨 말이야, 이제. 서울시장에서 광주 유수부로 이제 좌천되는데, 이거 좌천이잖아. 서울시장이 더 높으니까. 몰래 뭐 한다, 숨어가지고 이제 군사훈련 시켜야 얘기야. 그냥 수구파의 공작으로 또 이 군대는 친군영에 이속되고, 유수직도 6개월만 해임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다가 잘려가지고 좌천되고,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또, 해직되고. 이러면 어때요? 급진기아파들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그냥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김옥균이 꼬드기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제 급진적인, 갑신정변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정척사 다 설명드린 겁니다. 배경, 됐죠. 의미, 정학인 성리학 지키고 나머지는 쓰레기. 보수 유생입니다. 이항로, 기정진에서 최익현, 유인성.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말해서 똥개 개항이다. 척화 주전론, 외양 일체론, 조선 책략, 일본 침략에 대한 반발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의, 정치, 외세 침략에 반대하는 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운동이고 경제, 서양의 공업 생산품과 우리 농업 생산물 교육 시 경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를 방지하자. 아주 정확하게 내달아보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한계, 전통 질서 유지. 말씀드렸잖아. 전제군 주제, 지주전후제, 차별적 신분질서, 성리학 유리사상, 목적이기 때문에 근대화 개추진의 장애의 요인이었다. 당연하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홍제학의 많은 척사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사료가 잘 나오죠. 척화 주전론. 쭉 남아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지금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자, 여기서 중요한데,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베시고, 밖으로는 정병으로 하여금, 정의의 병사로 하여금, 바다 건너는 적을 정벌하게 없어서, 바다 건너는 적이 누구겠어? 프랑스. 이게 척화 주전론이야. 화서 이항로. 오불과선. 이거 누구야?
최익현이죠. 자, 둘째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가언을 맺으면 물자를 교육하는데 저들의 상품은 손으로 만든 수고품이어서 무한한 것이나 우리 문화는 모두 필수품이며 땅에서 나는 유한한 것이니까 우리가 결국 무한과 유한이 교육을 하면 우리가 망할 거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고요. 핵심은 세 번째죠. 외놈과 양놈마다 하나다. 뭐 외양일체라. 자, 옆에다 써두세요. 이 상소를 다른 말로 돕기상소라고 합니다. 돕기 그러니까 또 래퍼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외우기도 너무 힘들지. 뭐야? 이 부자가 돕기 부자야. 그래서 돕기를 가지고 궁궐 앞에 엎드려서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상소 올렸다. 그래서 지부복골 척화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뭐야? 돕기 상소라고 하는 겁니다. 나 돕기 오빠가 가서 랩을 읊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영남만인성. 자, 영남만인성 핵심이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 마지막에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만약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다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협의가 없는 바 러시아와 우리가 싸운 적이 없는데 이제 공연히 남의 말만 들어 이때 남의 말이 누구야? 청나라겠지.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 틈이 생긴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시로 침략해 온다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청나라 말 괜히 들어가지고 러시아 우리가 별로 싸운 적이 없는데 괜히 러시아 몰리하고 미국 끌어들였는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할 거냐. 또 러시아가 이걸 구실로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게 영남 만인성.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은 전부 다 뭐를 따릅니다? 오랑캐를 따릅니다. 라는 게 핵심 사상입니다. 최익현 선생님 워낙 중요하신 분이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883년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십니다. 이항로의 문의입니다. 이항로의 제자입니다. 화서 이항로의 제자입니다. 문과에 병과 급제하셨고요. 성균관, 사관원, 정원에다가 2조 정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게 아주 청직입니다. 청직. 삼사잖아. 생각해봐. 청요직 할 때. 청요직을 거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대 아주 똘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형님이 누구한테 개기는 거야? 흥선대원군한테. 경복궁 중건 중지하라. 당백전 없애라. 관직 삭탈당합니다. 쩔지 않습니까? 이 정도 팩이 나 같은 일인지도 안 해. 그리고 73년에 서원철폐 등 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로 제도 위배했다가 풀린 이게 그 유명한 뭐야? 개유상소잖아. 기억나지? 대원군이 잘리게 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었어 앞에. 그리고 이제 유배 가셨다가요. 또 강화도지역 체결 반대하는 오불가소에서 또 흑산도에 또 유배됩니다. 뭐만 하면 유배돼. 그리고 을산 의학 체결되자 창의 토족소로 올려 의견 심정을 토로했고 그리고 1906년 74세 고령의 나이로 임병창과 함께 태인에서 의병 모집하고 순창에서 400명 의병 그리고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해 싸웠으나 체포되어 쓰시마에 유배 후 순국하셨잖아요. 알죠? 체포되었다기보다 스스로 잡히시잖아요. 그죠? 예. 동족끼리 차마 싸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잡히시고 일본인 스시마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식투쟁까지 하셨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그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돌아가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훌륭하신 분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군 배경은 거의 다 했으니까 구체적인 거 빨리 할게요.